4월 7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편하네요. 네. 까치발 안 들어서. 네. 네, 오늘은 까치발 네. 안 드신 이유가 제가 오늘은 낮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네, 저는 운동화 신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편안하게 같이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과 또 내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네.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루 종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테니까 제가 이제 왜 뭐 오늘 시장 종가나 이런 부분은 따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그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투심에 악영향을 끼쳤고 뭐 하락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이슈가 나왔지만 이 내용은 벌써 2달 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도 여전히 이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 명분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시장이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하고요. 또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실적과 함께 지수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를 다시 지지하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개별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개별주들이 한 번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만 가지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좀 종목에 집중해서 한번 또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조금 더 기분 좋은 장이 되길 바라면서 내일장에 급등할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고엔스탑에서 여러분들께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엔스탑은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총 일주일에 2번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삼부통원이라는 종목이었고요. 그 종목 수요일 날 또 잘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우선은 저는 이 섹터를 가장 그 탑으로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빠진다고는 하지만 유가는 반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기름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너무 손이 떨려요. 너무 비싸서 네.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되겠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도 그래요. 네. 요즘에 보면은 고급 휘발유도 네. 한때 막 2,300원 네,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멈췄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비축유를 하루에 100만 배럴씩 풀면서 유가가 안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WTI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100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좀 이제 앞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항공주들이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죠.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기름을 많이 먹고 유가에 민감하니까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름 여행.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제가 여기 본사 사무실에서 본사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봄 그리고 또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항공주 날아간다라고 해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수익률대에서 편입했었던 뭐 TA 항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수위원회가 드디어 이제 부동산 TF팀을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두 번째 주제에
맞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핵심 정책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두 번째 섹터 주제 정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로 대기업 차량용 소프트웨어 신설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차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단순히 이제 이동수단으로만 쓰여졌지만 이제는 전기차와 함께 인공지능 차량, 네. 차량이 더 똑똑해지는 거죠. 거기에 맞게 앞으로 이제 많은 그 투자가 단행이 될 거고 또한 인터넷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시총이 지금 61조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주제 3개 중에서 하나 한번 종목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네. 이창원 매니저님이 가져오신 섹터를 네. 정리해 보자면 일단 유가가 하락되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것이고 네. 또 그다음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 테마주도 또 네, 집중해 볼 맞습니다. 만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차량이 똑똑해지는 만큼 차량 관련 수혜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네. 시장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 여기서 하나 골랐는데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른 종목은 바로 현대 오토에버라는 바로 종목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바로 이제 자율주행, 차의 두뇌를 담당하는 그런 그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그러면 지금 투자 포인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현대오토에버고, 자, 투자 포인트, 를 먼저 살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부터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대 오토에버 바로 이제 앞에 현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이고요. 그리고 OS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현대차 내수 판매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현대차의 최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오히려 북미 쪽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현대차도 제네시스 커넥티카 운영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2세대 통합 제어기를 개발을 완료하면서 앞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은 더 연비가 좋아질까 엔진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갈까 이런 것만 이제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자동차의 두뇌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서는 가장 좀 선두권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현대차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의 가격 전략까지 세워봐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차트 보면서 안내해 드릴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오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0.79%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매일경제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또 매일경제신문 그 매일경제그룹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12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목표가는 제가 16만 원까지 볼게요. 그래서 충분히 내용 붙고 그다음에 시장 좋아지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인포뱅크, 그다음에 뭐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뭐 많죠. 라닉스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이쪽으로 가장 탑은 지금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인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멀리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는 제가 목표가는 16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현대오토에버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인터넷 대표주, 반도체 대장주, 인수설 또 오늘도 핫했고요. 맞습니다. 게임주, 네. 신약 개발, 페인트까지 마지막으로 보험주까지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상승과 하락이 정말 이렇게 딱 나눠져 그렇죠. 있는데요. 흑요세가 좀 심했고 네.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등락폭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장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 종목들마다 뭐 튀거나 아니면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이었는데 오늘 인기 검색어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카카오 네. 5월 빅스텝 으로 오늘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 4%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일단 카카오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빅스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빅스텝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빅스텝이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빅스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0.25%를 올리는 거를 이제 보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흔히 25bp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0.5%를 한 번에 올리면 이제 말 그대로 크게 한 발자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빅스텝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해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현재 이런 그 빅스텝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먼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빠질 때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시장의 악재는 오히려 악재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 나스닥의 5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기가 지금 이렇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금리는 또 인상할 때는 또 인상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 상황 보고 금리 또 금리를 인하시키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기에 그러면 항상 주식 시장이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시장이 오히려 올랐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그러면 시장이 좋을까요? 금리 인하기에는 오히려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금리 인상이 지수의 급락, 지수의 하락의 이코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맞습니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빠졌어요. 오늘 마이너스 4.86%가 빠졌는데 사실 오늘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아니면 뭐 대부분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 카카오는 다시 시장이 그대로 올라오는 대로 또 시장이 좀 안정되면 그대로 또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라고 네. 의견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네. 성장주와 금리 인상 수혜주 중에서는 네.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자 우선은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주라고 하는데 뭐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테슬라, 애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술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은행 그리고 이제 보험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이론대로 가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기술주들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우려로 인해서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저점에서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또 그 금리를 인상시켜 버리면 오히려
오히려 가계부채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잘 안 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에는 실적주를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특징된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G ETS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KG ETS는 오늘 인수설에 또 정말 왔다 네. 갔다 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4%대 상승 마감했는데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그 KG ETS는 제가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쌍용차 인수설로 인해서 뭐 종목들 여러분들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갔죠? 그 쌍용차 인수로 해서 바로 에디슨 모터스가 네.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선알미늄. 그 SM그룹이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쌍방울, 그 다음에 KG그룹, 이렇게 지금 뭐 쌍용차라는 키워드만 붙이면 네. 계속 급등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이제 4%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시가 대비해서는 완전히 밀리면서 끝나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여기를 매물대를 그대로 돌파하는 추가 급등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스탑 의견 좀 드렸고요. 이게 이제 뭐 저번에도 제가 화요일 날 나왔을 때도 또 쌍용차 관련해서 또 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쌍용차 인수를 하면은 지금 대박이 날 것처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왜냐면 이제 주가가 그만큼 또 강하게 급등하면서 반응을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쌍용차의 부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쌍용차를 인수하고 나서도 이제 추가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차 시대로 바뀌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용차 안에서 지금 현재 그 전기차 시제품은 나온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만약에 인수한다 그러면 그때 바로 매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량 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KG그룹은 오늘 또 인수 얘기 나오면서 급등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핫했던 재료가 또 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 인수한다고 또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번 뭐 한 3연상 갔다면 그 다음에 그룹은 2연상, 그 다음에는 한 번 상한가 가고 말고, 이게 뭐 양치기 소년처럼 이 시장의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 자꾸 또 다른 그룹이 쌍용차 인수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응이 계속 늦어져요. 그리고 또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너무나 변동성이 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쌍용차라는 단어만 언급되면 네. 주가가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해도 부진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자, 쌍용차를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부채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추가 펀딩을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쌍용차가 그 보유한 토지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거를 가지고 뭐 아파트나 아니면 따로 그 토지 개발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본업에는 조금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키우려고 이제 인수 들어가는 건데,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인수를 한 이후에 그 회사 자체가 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웅진그룹이 여러분들 정수기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견기업으로 가려고 극동건설을 인수했다가 그룹 자체가 무너지는 공중분해되는 네. 그런 사태도 예전에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많죠. 뭐 STX도 그렇고. 그래서 무조건 인수하는 것만이 최대 호재는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 이후에도 조금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한 투자하는 게 그럼요.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노루페인트인데요. 네. 오늘 페인트 가격 상승 때문에 또 오늘 페인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5% 상승 마감했는데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노루페인트는 제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노루페인트 말고 오늘 이제 사마페인트, 네. 그 다음에 또 조광페인트, 그리고 KCC 같은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단기로 급등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밀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마페인트 들고 있다가 장중에 급등해가지고 좀 차익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뭐 일부는 남겨놨는데 저는 근데 페인트는 또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페인트가 급등한 이유는 이게 이제 어찌됐건 그 이 메이저 주포들이 오늘은 페인트 한번 올려야겠다라고 아마 오늘 날을 잡았을 거예요. 요즘에 항상 그래요. 반짝 급등하고 그냥 매집하다가 오늘은 페인트 섹터 올려야지. 그러면 페인트 아침에 급등하고 오늘은 가구 올려야지. 그러면 오늘 가구주 급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명분은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세력들이 얼마나 본인들 자금을 매집을 해가지고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그날 올리냐 안 올리냐에 따라서 그 섹터가 급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페인트주들이 급등한 거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달라진다기보다는 급등할 만한 재료는 계속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페인트주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 호 공약 정책 수혜주입니다. 네. 제가 아파트 다 지으면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마지막에? 페인트지.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가 당연히 주택 보급에 통해서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정책주로서 하나의 재료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페인트는 여러분들 도료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원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유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로 오늘 이제 급등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재료 호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은 결국은 매집한 주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루페인트도 오늘 급등한 다음에 시장도 안 좋고 개인들도 같이 안 따라 붙으니까 그냥 윗골이 달렸는데 재매집한 다음에 기회 봐서 다시 급등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노루페인트는 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는 재매집하면서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요즘에 계속 페인트나 시멘트 같은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런 거에 속도가 조금 늦어지진 않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볼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원자재 가격은 아파트의 전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0억 분양 물량이 10억이면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작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물론 이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이 오름으로써 그 분양 가격에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워낙 그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지금 이제 그 수도권에만 총 250만 호 중에 수도권에만 130만 호고 그리고 서울에만 60만 호에서 70만 호를 공급하기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뚝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 그 정말 짧으면 5년, 길면 10년씩 걸리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이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주나 이런 건자재 관련주들도 저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자재 가격 상승이 재건축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 살펴볼게요. 네네. 이건 오늘 증권가에서 호실적 전망이 네. 나오면서 오늘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수 페타시스는 당연히 고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오늘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뛰었는데도 이거는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좀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만 같이 그 혼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대만의 TSMC 이런 파운드리 업체와 이제 같이 움직여야겠지만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스몰캡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작은 종목들은 실적 기대감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결국은 강한 테마주 아니면 이런 실적주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수페타시스 지금 오늘 4.29% 마감하면서 7,530원 기록을 했는데요. 충분히 전고점 넘어서 저는 8,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도체 기반 후속으로 다음에 IT에서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우선은 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워낙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만 저는 그 삼성전자가 안 가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지금 그 신차가 출고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 오늘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유망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쓰이는 이제 8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DB하이텍, 물론 DB하이텍 최근에 그렇게 잘 가는 흐름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저점 매수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D램 쪽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노려볼 수 있는 섹터는 차량용 반도체를 노려보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ETS와 M게임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네.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코너죠. 네.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봐드리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말 빨리 할게요. 네. 자, 우선은 보면은 그 넷패스 38,991원에 비중 20% 빨리 봐드릴게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 이제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 상당히 좀 우량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주가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이제 4만 원에서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28,100원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디램 가격 하락이라는 그 또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저렴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이 반도체 섹터 특징이 뭐냐면 같이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술주의 또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삼성전자 가고 그 다음에 넷패스 가고 넷패스 아크 가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이나 이런 것도 뭐 다 양호하거든요. 주가만 안 가요. 주가만.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시장 빠지면서 또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졌는데 저는 어느 정도 지지는 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만약에 중장기 투자로 들어간다면 27,000원 수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 가지고 좀 때를 기다리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넷패스는 일단 27,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신 뒤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위로 한번 가볼까요? 일진아이솔루스 한번 볼게요. 일진아이솔루스. 일진아이솔루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6,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살짝 급등이 나오다가 말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종목인데 바로 이제 일진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일진다이아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수소 탱크 4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이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진아이솔루스만 만들 수 있는데 얘가 근데 이제 오늘 급등 나온 거는 다른 이유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진그룹이 PI 첨단 소재를 이제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일진그룹이 PI 첨단 소재도 오늘 급등 나오고 그리고 뭐 일진홀딩스 오늘 이제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것도 오늘 새벽에 제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어찌됐건 이제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렇게 좀 빠졌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한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소 솔루션 지금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좀 수소 에너지원으로 또 활용하겠다. 에너지 수소 관련 수소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는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한번 다시 수급 들어오면 위에 매물대인 6만 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일진하이솔루스는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렸고요. 네. 6만 원 선까지 지켜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네. 바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뭐 어떤 볼까요? 거 볼까요? 이거 먹죠, 이거. 비덴트. 네, 저 칭찬해줘서. 네. 이창원 매니저님 멋져요. 멋져요. 네, 네. 이런 거 한 번씩 달아주시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덴트 한번 보겠습니다. 21,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네. 자, 비덴트 근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마이너스 8.42%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투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빗썸 그리고 이제 코인원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점유율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비덴트는 그 바로 이제 빗썸 코리아 지분을 갖고 있어서 네. 이제 그 주로 이제 코인 관련주로 묶이는데 지금 이제 코인 쪽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그 간밤에도 코인 쪽이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모두 좀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 쪽은 대표적인 또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코인 하세요? 네. 코인 하세요? 저는 소액만. 그래요? 네, 네. 뭐,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 워낙 변동성도 강하고 또 이러다가 또 어떤 조그만 재료만 나와도 갑자기 또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덴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업비트의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비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코인 거래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업비트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지금 우리나라 시중 4대 은행만큼 올라왔어요. 오. 네,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한다. 정수지 아나운서도 코인 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덴트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점 찍고 다시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손절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16,000원 16,000원까지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데 거기서 추매를 해서 좀 기다렸다 빠져나오더라도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비덴트는 일단은 지켜보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 종목 뭐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산업도 있고 화성밸브도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삼성전자 좀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수가는 71,800원에 네. 비중이 45%나 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물을 탔다고. 네, 그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네. 또 삼성전자 하면은 또 국민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삼성전자 많이 들어가 계시고 요즘에 뭐 삼성전자 빠지면 물 타시고 빠지면 네. 물 타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또 그만큼 믿으니까. 그리고 주가 빠지는 거 외에는 디램 가격 하락하는 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지니까 하는 소리고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오른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빠지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결국은 삼성전자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0.73%까지 조정을 보였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그 14조 원. 그래서 뭐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매수가 대비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71,000원 매수가시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을 때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매수가 오면 바로 팔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맞아요. 매수가 오면은 나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 또 오르죠. 네, 날아가요. 맞아요. 예. 기다렸다는 듯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종목을 갖고 있음으로써 고통스럽다라는 것 자체는 그 종목을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예, 모르면은 이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하다 보니까 매수가만 오면 바로 매도치고 그 다음에 주가는 또 내 매도 물량을 먹고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의연하게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믿고 그리고 앞으로 뭐 이건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좀 들고선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종목 네. 상담은 오늘 삼성전자까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는 지금은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6개월 이상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